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의 이정혁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네, 저희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이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인 벤처스퀘어와 함께 한 주간의 스타트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처음이라 어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려주세요. 예, 글로벌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가 내년 3월에 또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3월에 또 예, 오고요. 네, 2020년이죠.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만 무려 19번째 지점을 여는 겁니다. 어디에 여나요? 예, 장소는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이 위치한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에 있는 A 프로 스퀘어 빌딩이라는 곳입니다. 그 교보타워 사거리라면은 이 국내 코워킹 스페이스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패스트5가 지금까지 자리했던 곳인데, 그렇죠. 이번 위치 선정이 상당히 느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되게 괜찮은 양상이 보여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강남에 또 생기게 되면 네. 위워크는 국내에서 이제 강남에만 12개 지점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 멤버 수로만 25,000명을 보유한 커뮤니티로 확대되게 됩니다. 와, 지금 강남에만 12개가 있다는 거면은 지금 국내 위워크가 어디 있나요? 예, 이거 정말 긴데요. 자,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압구정, 신사, 여의도, 을지로, 종로, 서울역, 홍대, 광화문, 그리고 부산 서면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허범석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옛날 수다맨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에 앞으로 계속 어디까지 확장을 해 나가실지 정말 기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뭐죠? 예,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 택시 배차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인 타고 솔루션즈가 가맹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웨이고 블루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웨이고 블루는 목적지 표시 없이 주변 택시를 바로 배차해서 네. 승차 거부를 방지하고, 그리고 기사님들의 완전 월급제를 실시해서 택시 기사님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체적인 기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서 승객분들의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용하고 요금이 좀 다른가요?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쓰시던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택시 요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기본료 3,800원이죠. 거기에 네. 더해서 호출비 3,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택시 요금의 계산 방법은 네네. 이제 실시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방법은 이제 해외에서 그랩이나 우버 네네. 같은 데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요금이 더 비싸고, 그렇죠.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요금이 더 싼다는 건데, 이게 서비스가 그럼 시작이 됐나요? 예, 3월 20일에 이미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곧 4월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총 연간 2만 대 규모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만 대면 규모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고 솔루션즈는 이 웨이고 블루 이외에 앞으로 여성 전용 예약 택시 서비스인 웨이고 레이디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타다라는 서비스도 나오고, 모빌리티가 계속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이 규제 때문에 조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에 저도 한번 택시 부를 때 이 웨이고 블루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고민적인 부분 하나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나 제가 주로 가는 곳이 아무래도 택시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호출비 3,000원을 쓴다는 게, 그렇죠. 요거를 한번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호출비 3,000원에 그 기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괜찮은 어떤 프리미엄한 요소가 추가돼서 고객들이 만족을 한다면 앞으로 시장이 잘 안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타다를 탈 때도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사님들 참 젠틀하세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다 보니까 이 웨이고 블루도 정말 기사님들의 그런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가 있다면은 뭐 3,000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네, 배달의 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사랑의 열매에 20억을 추가 기부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3월 18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음식 배달원 기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네. 지난 3월 초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 이미 50억 원을 기부한 이력이 있으신데 네네네. 추가로 기부를 하신 겁니다. 와.
예, 이번 기부금은 음식 배달 중에 사고를 당한 외식업 종사 라이더의 의료비와 그들의 생계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참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얼마 전 뉴스 나온 거를 보니까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2018년에 전년인 2017년 대비해가지고 73% 증가해서 총 5조 2천억 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사가 성장함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가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타의 모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봉진 대표는 이 외에도 중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의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팀터바인도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초 협력 회원사로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 김봉진 대표 볼 때마다 사람도 참 좋으시고, 그렇죠. 인상도 좋으시고, 조언도 참 아낌없이 해주시는 타의 모범이 되는 정말 그렇죠.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정말 참된 리더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멋진 활동 정말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네, 글로벌 개발 회사인 맥킨리 라이스가 개발자 시간 임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예, 맥킨리 라이스는 변호사 출신의 김정우 대표가 인도에 설립한 개발 회사인데요. 네네. 이번 서비스는 기업 필요에 따라 인도 현지 개발 인력을 국내보다 무려 50% 정도 낮은 비용에 월 단위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와, 인도에 있는 개발자 풀을 활용한다는 거네요. 그쵸? 마치 예전에 보면은 왜 영미권 국가에서 인도에다가 콜센터를 아웃소싱 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쯤 하나요? 예,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개발해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인 React.js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용역비가 월 23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 측에 따르면 이미 휴맥스 IT, 세텍을 비롯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 중견 회사와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기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이제 개발자를 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네.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임명했다고 합니다. 오, 네. 네, 주형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20여 년간 민간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 좋은 소식입니다. 주영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주 신임 보좌관은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MIT 죠. MIT로 알려져 있죠. 네네. 그래서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아주 엘리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요 경력으로는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를 거쳐서 네이버가 설립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문 인재 양성 기관인 NHN 넥스트 교수, 그리고 SBA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신임 보좌관은 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 창업투자 지원, 생태계 조성 등 공공정책 업무 경력을 두루두루 갖춘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모태펀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모태펀드가 뭔가요? 예, 모태펀드란 이제 정부가 기금 및 예산을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네.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한마디로 상위의 펀드, 뭐 영어로 말하면 펀드 오브 펀즈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서 펀드를 만들면 여기에 정부가 돈을 같이 출자해서 자금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청와대가 벤처기업 창업 전문가를 신임 경제보좌관으로 발탁한 데는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이제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나타낸 것을 풀이할 수 있겠는데, 스타트업 씬에는 참 좋은 소식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넓고 멋진 활동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네,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로 알려진 비바 리퍼블리카의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예, 지난 2월 11일 신한금융그룹과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밝혀서 관심을 모았었던 비바 리퍼블리카가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하자 부동산 거래 서비스 직방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카페24 등의 파트너사들도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그래서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이탈은 가장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겠죠. 네, 토스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향점으로 스타트업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과 고객 경험의 혁신에 집중해서 네.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이색적인 서비스를 도모를 한 반면에, 네네. 신한금융은 생활 플랫폼의 분야별 대표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하는 포용성을 강조한 오픈뱅킹 기반의 금융 생태계 확장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네네. 큰 틀에서 양사의 시각 차이가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토스는 예정대로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미 있죠. 그래서 유명한 걸로는 이제 K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그리고 일본은 2000년대부터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2008년 무렵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개정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긴 했는데 네네. 금융실명제법이랑 자금 확보 문제 등에 의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건가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2014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서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그래서 2016년에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승인을 내주어서 네. 2017년 4월에서야 처음으로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아무쪼록 이제 더 좋은 서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공모 소식이죠.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서 주최하는 행사 얘기인데요. 네네. 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2019년 드림플러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유튜브 기준으로 10,000명 이하 구독자 수를 보유한 개인 또는 팀이라면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분야는 웰니스, 리빙, 뷰티, 공연, 예술, 책 등이 모집 분야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아주 화끈한 선물이 기다린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부러운데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고화질 카메라, 녹음기, 이동식 거치대 등 1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웰컴 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참가 접수는 4월 19일까지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 좋은데 이게 모집 분야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 관련 크리에이터가 없어서 안 그래도 좀, 저도 참 아쉬웠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경기도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반려동물 산업 창업 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용품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산업 분야의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와 헬스케어, 미용, 패션, 가구, IT 등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들이고 펫샵이나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이템 개발은 물론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 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또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창업 베이스 캠프 공동 창업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졸업 기업 사후 관리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 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은 3월 27일까지이며 4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이지비즈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후에 이메일로 가능하고요. 네네. 반려동물 용품 사업화 지원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소식도 이어서 알려주시죠. 네. 창업 공장으로 알려진 IBK 창공이 지역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네. 4월 19일까지 IBK 창공 부산 1기 창업 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며 네네. 평가를 통해 1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IBK 창공 부산 1기 육성 기간은 6월에서 10월까지 총 5개월로 선발된 기업은 사무공간과 선보 엔젤 파트너스와 연계된 1대1 멘토링과 투자 검토, 사업 개발, 데모데이, 판로 개척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좋네요. 네, IBK 창공 부산에는 한국거래소와 부산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네네. 한국거래소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사무공간을, 그 다음에 부산시는 지역 창업기업 발굴과 졸업기업에게 후속 공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BK 창공 부산에 대한 지원 같은 자세한 내용은 IBK 창공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야, IBK 창공은 이미 CNT텍과 함께 구로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그렇죠. M15과 함께 마포에서도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네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IBK 창공 구로를 한번 방문했었죠. 그렇죠. 정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고, 특히나 그곳에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구로 공장장 네. 그리고 CNT테크 분들이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해가지고 좋은 협업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처음 진행이라 다소 떨리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을 전달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